CCTV에 잡힌 화면은 그냥 폭행이지만 예, 아까 이 남자의 목적이 사각지대에서는 명확히 드러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남자분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예,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사건 발생 사흘 뒤에 한 모텔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이 전직 경호업체 출신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경호업체 출신? 네. 그 사람을 되게 가볍게 들더라고요. 맞아.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여자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렀는데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에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뭐야? 만취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이죠. 와. 특히 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S 강간 미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그 오피스텔의 강간 미수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강간 사건, 이런 단어들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와. 목적이 뚜렷하네. 너무 확실한 거 아니에요? 돌려차기 하고 강간도 하고 여자친구 있었다고요? 미친. 네, 조사 중 돌려차기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강력범죄 포함 전과 18범이었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소년부에 6차례나 송치됐던 전적이 있었고 2014년 부산에서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징역 6년, 2020년 대구에서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번 폭행 사건을 또 저지른 겁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범죄가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경호원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네. 경호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 업체죠. 그건 뭐 검증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미필적 고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느냐,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폭행에 대한 고의는 명백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도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을 한다면 더구나 쓰러진 이후에도 이건 거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았겠느냐, 가능성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한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라는 태도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어떤 범죄를 적용했느냐 하면 살인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네.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재판 결과 자신의 폭행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한 점, 오피스텔 내부에 있는 CCTV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기 힘든 점,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재판부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요. 이 돌려차기남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때 여자분이 의식 되게 늦게 차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거의 살인될 뻔했잖아요. 근데 12년밖에 그러니까 12년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외국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은 보통 25년 가야 되거든요. 요새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근데 좀 안타까운 건요. 이 1심에서 12년형이 나온 이유는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성폭행 입증 여부는 증거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CCTV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범죄 사실을 목격한 사람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속옷에서는 이 범죄자 돌려차기남의 DNA가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왜지? 그래서 1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됐지만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 미수죄는 적용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골반까지 내려가 있고 상의가 위에. 근데 어떻게 지문이 안 나왔지? 그래서 1심에서는 성폭행 여부가 입증이 안 돼서 네. 12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 재판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심 검사 때 피해 여성의 옷에서 나오지 않았던 가해자의 DNA가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바지 안쪽에서 검출됐다는 건 당연히 누군가 바지를 벗겼다가 다시 입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 된 건데요. 이 1심에서 DNA가 안 나왔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 부위, 그러니까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 중요 부위만 우선 채취를 해서 DNA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오질 않았었는데 채취를 해서 DNA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2심에서는 의복 전체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를 해서 정말 미량의 그 DNA를 찾아내게 된 거죠. 와, 다행이다.